그러니까 경찰이 묻거든요. 다 알면서 그 과정을 조서에 기재를 하려고 어디에 사고가 났어요. 신사역 사거리인데요. 근데 알고 보면 논현역 사거리인 경우가 많고, 그러면 경찰관은 그 말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실제로 CCTV 화면을 보면 논현역 사거리에서 사고를 냈던데 본인은 왜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나 술에 만취를 했길래 사고 난 장소도 모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조용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를 지칭하는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본인이 어떤 혐의로 적발되었고 어떤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통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사건 당일 경찰에 적발되고 다음날 경찰서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경황이 없게 됩니다. 또한 사고 당시에는 아무래도 음주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 파악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서 연락을 받게 된다면 본인이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로만 피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다른 사고를 냈다든지 추가 혐의가 있다든지 이런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령 단순히 음주운전으로만 적발된 것인지 혹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것인지 음주운전 상태에서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라도 사고를 낸 것인지 명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든지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 수사관에게 행패를 부린다든지 이런 행동을 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사실에 기반해서 경찰 조사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사건 당일의 본인의 행적과 상세 사실관계 내용에 대해서 기억을 더듬어서 복기를 해두어야 됩니다.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메모를 해두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조사 출석 준비를 해야 하시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 불리한 이유에 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기존의 동종 전과가 있는지 여부가 처벌 수위를 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죽하면 음주운전에 한해서는 이진아웃이나 삼진아웃이란 말이 있듯이 음주 초범이라면 선처를 받을 상황도 재범 이상이라면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 면허 정지 수치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온다 해도 벌금형만 해도 1,000만 원 이상이 나오거나 자칫하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사실대로 형사처벌 종류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 실형 등이 있는데요.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벌금형을 받게 될 상황도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한 단계 높은 집행유예형이 나올 수 있고 초범인 경우에 집행유예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상황에 따라서는 재범 이상인 경우라면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후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변명이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통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라면 모를까 두 번째도 역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는 상습범으로 간주될 뿐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이든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이든 마찬가지겠으나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간다면 사실에 기반해서 있는 그대로의 내용대로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다수 음주운전자 혹은 음주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들은 처벌 수위에서 높은 형량을 받는 것이 두렵거나 실제 술을 마신 정도를 숨기고자 당일의 행적이나 술을 마신 정도 등에 관해서 그 내용을 숨기는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경찰 조사에 가서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경찰 수사관은 수사 전문가입니다. 뻔한 거짓말로 수사관에게 거짓말을 할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만 나쁘게 적힐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관은 마음만 먹는다면 피의자의 사건 당일 행적 조사를 해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피의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휴대폰 기지국 위치조회, 블랙박스 자료나 내비게이션 자료 등을 확인한다면 당일 피의 운전자가 어디에 있었는지, 음식점에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대략적인 내용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굳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같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나쁘게 표현될 내용으로 진술할 필요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불리하지 않은 표현으로 조서에 적힐 수 있도록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연하겠으나 음주운전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반성의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내서 피해자까지 있는 경우라면 검찰청 조사까지 추가로 받게 될 수 있으나 단순 음주운전 적발 사고라면 경찰 조사가 수사 단계 조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에 작성하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차후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검사실에서도 확인하게 되고 만약에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판사님
판사님도 그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 당일에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내용을 꼼꼼히 검수해서 틀리게 적힌 내용이 없는지, 같은 표현이더라도 나쁜 표현으로 적힌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정확한 음주량이 특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4-5명이서 모여서 소주를 5병을 시켰는데 5명이 먹었을 때 각 1병씩 먹었을지 어떤 사람이 더 먹었을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 혼자 먹은 양을 특정해서 되도록이면 말을 해야지 한 테이블에서 먹은 양을 자기가 먹었다는 식으로 진술이 되면 자칫하면 조서에는 본인이 소주 1병을 실제로 먹었음에도 3병, 4병 이상을 먹은 것처럼 기재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해서 경찰 조사 때 변호인이 대신 진술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가 불리하게 조사를 받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조력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조사 쉬는 시간에 변호인과 상의를 할 수도 있고, 진술 내용이 막히게 되면 변호인과 상의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진술이 되도록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사가 끝나게 되면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도 변호인이 같이 동석해 있다면 변호인이 조서 내용을 피의자 대신에 꼼꼼히 체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날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만약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실제 제출했는지, 어느 정도까지 다쳤는지, 피해자에게 합의 이사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실제 경찰 조사에 가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조사 이전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는 피의자에게 이런 내용을 미리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변호인과 같이 출석하게 되면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을 직접 듣고 취합해서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 혐의 방어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사날 특정되는 피의자의 혐의 범위에 따라서 조사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여러 양형 자료들도 첨부해서 제출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변호인 의견서와 여러 증거 자료나 양형 자료들이 제출되면 본인의 혐의 방어 및 양형상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출된 자료들은 피의자 신문 조서를 포함한 수사 기록에 같이 첨부돼서 검찰청과 법원 재판부까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니면 왜 저한테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미리 알게 되면 조사날 그 부분에 관해서도 미리 진술을 다 할 수가 있는데 경찰 수사관이 미리 알려주지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게 되니까 그때 당황들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 연락처도 그날 가야지 조사 끝나고 알려주는 거고, 실제 다친 정도도 그날 조사에 가봐야지 어느 정도 다쳤는지 알 수가 있고, 피의 혐의가 단순 음주운전인지 아니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조치상이나 추가적인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날 가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순간적인 대처가 이제 거의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날 가서 이제 그 앞에서 다 듣기 때문에 미리 다 알면 어디 변호사랑 상담만 해보든지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내용을 찾아보든지 해서 다 확인하고 가서 그에 맞는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어떤 차량을 박았다고 해서 변호인한테 상담을 했는데 그때는 자기가 뭐 빈 차량,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박았다고 했는데 막상 다음날 경찰 조사에 가보니까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고, 알고 보면 상해 진단서도 제출돼 있고, 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이제 지각이 제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빈 차량을 받았고 앞 차량 그냥 퉁 박아서 범퍼가 멀쩡했는데 파손 정도도 뜸하다고 했는데 막상 다음날 가보면 막 범퍼가 다 날아가 있다든지 그 안에 사람도 크게 다쳤다든지,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저희 의뢰인 중에는 뒷범퍼를 살짝 추돌을 했고 운전자가 1명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막상 다음날 저희랑 동행해서 경찰 조사에 가보니 4명이 타고 있었고 뒷범퍼가 거의 날아갈 정도로 크게 충돌을 했고 만취 상태에 있었으니 전혀 몰랐던 거죠. 예상하지 못하고 가서 거기서 듣게 되는 거죠. 경찰이 조사에 나오라고 전화를 할 때는 그런 내용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피해자가 몇 명이고 어느 정도 다쳤고 너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어떤 게 있으니 미리 대비를 하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사고 내셨으니 누구누구 시죠, 차량 번호 몇 번에 차주시죠, 나와서 조사 받으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거든요. 인정신에 이제 이런 사고를 냈으면 쫙 다 알 텐데 자기도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상담할 때 듣게 되는 내용이랑 막상 갔을 때 나오는 내용이랑 엄청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당황하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른다. 네, 모르는 거죠. 거기서 갑자기 이런 사실 알고 있어요 하면서 추궁을 하게 되고, 저는 살짝 박았는데요, 그리고 피해자 1명인 줄 알았는데요, 뭐 이러면은 도로 CCTV라든지 그때 상대방 차량 화면 같은 거를 경찰 수사관 앞에 있는 거를
화면을 돌려주면서 그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보통 사람들 기준으로는 당연히 예측도 못했고 말문이 막히고 소위 이제 뭐 멘붕 상태가 되는 거죠. 막 추궁하면 뭐 이제 보통 제대로 된 진술이 거의 되지가 않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무작정 잘못했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요. 또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또 만취를 했길래 이 정도 사고인지도 모르고 피해자 수가 몇 명인지도 모르냐 하면서 엄청 혼나게 되고 사고 난 장소도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묻거든요. 다 알면서 그 과정을 조서에 기재를 하려고 어디에 사고가 났어요. 사역 사거리인데요. 근데 알고 보면 논현역 사거리인 경우가 많고 그러면 경찰관은 그 말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실제로 CCTV 화면을 보면 논현역 사거리에서 사고를 냈던데 본인은 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면 이제 말문이 또 막히는 거죠. 그 다음 질문은 당연한 수순으로 얼마나 술에 만취를 했길래 사고 난 장소도 모르는 건가요? 이 질문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은 점점점. 그러면 어떨 때는 조서에 점점점이라고 적혀요. 말을 못했다는. 네, 말을 못했다는 거가 나중에 이제 검찰청이나 판사님한테 보여지게 조선을 적는 거죠. 있는 그대로 적은 거긴 한데 나쁘게 보이는 거죠. 음주운전이나 이럴 때는 좀 약간 만취이실 때가 많아서 저희한테 얘기한 거랑 많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일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일단 음주 측정을 했다면 그 수치를 바꿀 수는 없고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할 여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필 반성문과 자필 탄원서를 제출해야 되면 물론이고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그에 관한 소감문 등을 제출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차량을 매각해서 차량 매각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어설픈 변명과 합리화로 당일 음주운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가령 대리기사 호출 실패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사업상 급한 이유로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음주운전을 합리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대리기사를 여러 번 호출했음에도 대리기사 배정이 안 됐다는 그런 내용을 참작 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실 자체가 음주운전 처벌에 획기적인 감형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나중에 재판부에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당사자 스스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모를까 스스로 이런 절차를 모두 챙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있게 되면 양형자료 제출과 수집을 변호인이 다 요청해서 잘 정리해서 제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YC에서는 음주운전 3회나 4회째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도 실형 대신에 집행유예형으로 결과를 이끌어낸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도 피해자 합의를 원만히 진행해서 집행유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최근 사료도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법률사무소 YC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